낙동강으로 가면요. 이 수호는 정말 들끓고 있습니다. 정쪽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특히나 경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3명 있습니다. 네. 이 3명의 현역 의원이 있는 곳 김해갑, 김해을, 양산을 총 3곳인데 즉 야당은 사수해내야 하는 지역이고요. 여당은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 결과 바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해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성격 역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43.9고요. 정부의 독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50.2%였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는데요. 민주당 민홍철 48.1, 국민의힘 박성호 41.8%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예. 자, 비례대표 투표를 어디에다 할 건지 물었는데 민주연합 19.4, 국민의 미래가 34.9, 예. 녹색 정의당이 2.1, 새로운 미래가 5.1, 개혁신당 3.7, 조국혁신당이 2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40.3, 부정평가가 55.3%로 거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15%포인트 차였고요. 네. 자, 김해을도 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해을. 김해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선 성격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다 39.8이고요. 정부의 독주 견제가 53.2%로 차이가 제법 났습니다. 여기가 50을 넘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49.7%,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혜진 후보 39%로 오차범위 밖에서 김정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예. 예. 다음에 이제 비례정당 투표를 물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이 20.3, 국민의 미래가 31.1, 녹색정의당 3.2, 새로운 미래 3.3, 개혁신당이 4.1, 조국혁신당이 27.7%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36, 부정평가가 60.7%로 나타났습니다. 야, 60을 넘는군요. 지금까지 가장 높은 선거 곳은 중에는, 여기였네요. 예, 가장 높네요. 네네. 예, 60.7%였습니다. 김해을을 김해갑을. 예, 그리고 양산을까지 양산을까지 보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양산을의 총선 성격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44.6, 정부의 독주 견제가 47.8%로 좀 비슷하게 나왔고요. 예. 누구에 투표할 건지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47,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태호 45.9%로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팽팽했습니다. 예.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민주연합 20.2, 국민의 미래 35.9, 녹색정의당 2.2, 새로운 미래 3.8,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이 22.7%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44.8, 부정평가가 51.5%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같은 얘기가 이어집니다만은 예. 김해을의 조혜진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예. 전략공천으로 이쪽으로 옮긴 거죠. 그렇죠. 지역구를.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고전하는 것 같고 아까 8.8이 오차범위 내인데 지금 벗어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양산에서도 양산을의 김태호 후보가 그렇죠. 네. 당의 요청으로 역시 지역구를 좀 옮긴 겁니다. 네. 그래도 워낙 지역에 기반이 튼튼하니까 예, 경합을 갖다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역시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정을 빠듯하게라도 잡아서 후보들한테 시간을 좀 많이 줘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군요. 예, 그리고 또 비례정당에서도 줄곧 지금까지 본 선거구에서는 국민의 미래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22%대 정도는 계속 유지를 계속 하더라고요. 유지가 되는 네. 예. 자, 그리고 직전에도 저희가 어쨌든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후보 타이틀을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때와 맞습니다.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낙동강 벨트에 관심 있는 이 김해갑을 양산을 같은 경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마을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예. 곳이어서 또 관심을 받기도 하는데 예. 저희가 1차 때는 김해갑은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민홍철 후보 예비 후보 시절에 36.5, 나머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왔는데 이제 다 합했을 경우에 단순히 합했을 경우에는 41.6으로 오차범위 내에 역시 팽팽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2차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구를 했고 3차에서 이번에 이제 김해갑 이제 민홍철 후보가 48, 박성호 후보가 41로 이제 역시 오차범위 내에 팽팽한 것은 그대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양산을이 이제 최대 관심 지역으로 이제 부상을 했는데 예. 그 동안에 이제 12월, 1월까지만 해도 김두관 현역 의원이 28.5
나왔고 이제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였던 한옥문, 뭐 윤종훈 후보나 또 민주당의 또 박대조 예비 후보 같은 경우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합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38.8이었고요. 국민의힘이 43.2%를 역시나 오차범위 내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2차 때는 이제 양산 갑을 했었고 이제 3차 때 이번에 보면은 양산 의리 김두관 후보와 김태우 후보가 정말 초박빙인 상태인데 요번에 조금 보면서 조금 재미있었던 부분은 김태우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이제 내일 이제 이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는데 예. 그만큼 관심 지역이다 보니까 양산 같은 경우는 갑을 후보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두 후보가 동시에 선거 유세를 시작을 합니다. 네. 아 동시에. 네네네. 예. 그만큼 밀고 당겨주고 또 하면서 전력을 쏟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사직생 연대를 각오로 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낙동강 벨트를 쭉 보니까 지난번에 KBS 창원총국에서 조사한 거 보면 저는 어느 당도 지지 않는 무당층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가 30 또는 진보 보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할 때 나는 그냥 중도입니다 예. 라고 했던 게 한 30 됐거든요. 그 30인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가 더 큽니다. 후보 지지보다. 예. 근데 민주당은 정당은 낮게 나와도 후보 지지는 높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차이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면 그런 결국 겁니까? 예. 나는 이 정당 지지자입니다. 나는 이 정당 지지자입니다 해서 후보 지지도 똑같이 가야 되는데 예. 중도에 있던 30 나는 중도층입니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서 예.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진보 쪽으로 더 많이 건너가고 있는 거죠.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정당 지지율은 낮은데 후보 지지율은 갑자기 확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그런 현상들이 낙동강 벨트에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KBS 창원 조사 결과도 중앙선관위 누리집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자세한 사항도 여러분들 참조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양산을도 앞서 잠시 나왔습니다만 전직 경남 도지사 간의 맞대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김해을도 그렇고 양산을도 그렇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좀 이름값이 있다고 할까요?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한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좀 비상등이 켜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여론조사 발표하기 직전에 나왔던 이제 부산 K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이상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더 많게 나왔거든요. 예. 저희 조사 아니고 이제 부산 KBS하고 국제신문이 했던 여론조사인데 그 여론조사는 저희처럼 ARS가 아니라 직접 전화로 설문을 했던 예. 그 여론조사였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 조사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화가 왔을 때 네. ARS일 경우에는 나 지금 바빠 또는 뭐 이런 거 할 시간 없어라고 하면 바로 끊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이 직접 했을 때는 조금 더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신뢰도도 높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 신뢰도까지는 볼 수가 없고 예. 좀 속 얘기를 좀 안 한다. 직접 물어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까? 그걸 사람 목소리로 대했을 경우에는 그 좀 불편해하거나 그래서 넘어가거나 해서 무응답 또는 모른다 쪽으로 이제 포인트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예. ARS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끊거나 또는 과감히 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그런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조금 있다는 점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샤이가 많아지다가 갑자기 또 진보 쪽에서 많아지다가 어떨지 모르는 거죠. 네. 맨 처음에는 보수가 과표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은 은근히 진보가 과표집되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여론조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양산 을이 이제 김두관이라는 인물은 있지만 상대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어서 그렇죠.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전국적으로 예. 봐서는 이번에 김태호 후보가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확 높아졌단 말이죠. 판 자체가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두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6년 선거 때 이제 한나라당 소속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김두관 후보 누르고 김태호 후보가 당시에 이제 도지사 재선 도지사 그때 됐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이 이제 18년 만에 이제 맞대결이 되는 셈이라서 그래서 더 관심을 또 갖기도 하고 또 2010년에는 반면에 이제 김두관 후보가 무소속으로 경남 도지사에 출마를 해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직 도지사 간의 대결로도 또 관심을 또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또 대선의 김두관 의원, 3선의 김태호 그렇죠. 후보고요. 예. 그리고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김두관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지역에서 정치를 하다가 중앙부대까지 진출한 두 예.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경남의 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뭐 거창 군수 또 최연소 이제 광역 단체장 도지사까지 지내고 나서 김해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이렇게 3선 의원까지 지금 된 상황이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골 이제 남해 마을 이장 출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군수 남해 이장, 군수와 군수, 뭐 도지사 그리고 참여정부 장관까지. 때는 또 행정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2016년 국회의원이 되고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양산을로 예.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네네네. 양산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울경 이제 광역 생활권인데 선거구가 가불로 분거가 되고 이제 앞서 두 번의 총선이 있었고 직전의 총선에서 현 김두관 의원이 승리했고 또 이번에 또 한 번 선거에 나서게 된 거고요. 앞서 이제 이상훈 취재팀장이 말씀해주신 부산 KBS 여론조사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한국 리서치가 KBS 부산 국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양산을을 조사했는데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49% 지지율,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37% 그래서 오차범위 바깥에서 12%포인트 차가 났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7%로 동일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